네, 금융권의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퇴근길 머니. 오늘도 경제금융부 김수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주식 얘기부터 해보죠. 네. 드디어 7거래일 만에 시장이 한번 쉬어간 것 같습니다. 네. 폭주 기관차 같이 달려왔는데 네. 사실 오늘도 장중에 다시 반등세를 보이길래 이거 또 가나 싶었는데 결국 조정이 좀 됐네요. 그래도. 맞습니다. 장중 저도 한때 굉장히 놀랐는데요. 간밤에 엔비디아 실적 좋았는데도 주가가 5% 넘게 빠졌고 예.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넘게 하락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중심으로 조정이 나오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상승폭을 감안하면 제한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21만 6,500원에 약보합 마감했고 SK하이닉스도 3%대 하락에 그쳤습니다. 예. 수급을 좀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외국인이 역대 최대 규모죠. 하루에만 7조 원 넘게 팔아치운 반면 개인이 6조 원 넘게 받아냈고 또 기관도 일부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하락폭을 좀 막았습니다. 예. 종목별로 보면 현대차가 새만금 투자 소식에 10% 넘게 급등했고 전력, 방산,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강한 흐름 이어갔습니다. 코스닥은 장중 12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조정은 나왔지만 시장 체력이 여전히 강하다라는 걸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키워드를 보면 판이 바뀌었다는데 방금 전에 김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네. 외국인이 하루에만 7조 원 넘게 팔았으면 옛날 같으면 이렇게 네. 팔면 지수 하락이 굉장히 크게 올 수 있는데 요즘은 이거를 다 기관이나 특히 개인들이 받아내면서 떨어지지 않고 오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달라진 모습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좀 흥미로운 포인트인데요. 바로 보통 외국인이 주식을 팔면 지수가 좀 흔들리는데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네, 오늘을 제외하면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이 약 16조 원 순매도했거든요. 예.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핵심 대형주에서만 20조 원 가까이 팔았습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오히려 크게 올랐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한 달 사이 각각 40% 급증했을 정도입니다. 결국 개인과 기관이 그 물량을 받아냈다는 건데요. 기관 순매수가 대부분 ETF인 점을 고려한다면 동학개미가 시장을 끌어올린 셈이죠. 다만 이런 수급 구조는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특히 다음 달은 실적 공백기라서 조정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환율이 안정되고 또 미국 시장이 주춤한다면 오히려 한국에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서 이렇게 급등한 코스피 시장을 두고 방향성 논쟁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조심을 해야 되는 좀 시점 같기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자, 다음 키워드. RIA 도대체 언제라는 키워드인데 네. 국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죠. 해외 주식 팔아서 국내 주식을 사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이 RIA 제도인 계좌인 건데 네. 이거 도입된다고 한 지 꽤 된 것 같은데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네, 지금 좀 상황이 특이합니다. 증권사들이 이미 고객 선점 경쟁에 나섰는데 예. 정작 제도 시행은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증권은 지난달 RIA 계좌를 개설하면 최대 10만 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고요.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등은 사전 알림 신청 고객을 모집하면서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예. 조직 개편이나 시스템 준비도 대부분 마무리 단계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RIA는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계좌인데요.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서 자금 이동 효과가 클 거란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도 시행 근거가 되는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다는 점입니다.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한 달 넘게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3월 안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세제 혜택 구조를 다시 손봐야 할 가능성도 있어서 시장에서는 일정 자체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지켜봐야겠네요. 자, 다음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달이면 임기 만료란 키워드인데 이번 주 저희가 매일같이 금융권 수장들 언급해 왔는데 네. 오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네. 증권사입니까? 맞습니다. 다음 달이 증권업계에서는 사실상 인사 시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예.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이런 대형사 대표들이 임기가 3월에 줄줄이 끝납니다. 예. 전체 분위기는 좀 나쁘지 않은데요. 아시는 것처럼 헐헐 날고 있죠. 당기 순이익 1조 원을 넘긴 증권사가 재작년 한 곳에서 지난해 5곳으로 늘어날 정도로 실적이 그랬군요. 좋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업계에선 연임이 무난하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 곳들 많습니다.
실제 미래에셋증권은 김미섭 허선호 부회장이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재선임되면서 각자 대표 체제를 이어갈 예정이고요. 교보증권도 박봉건 대표가 재선임 추천을 받아 사연임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다만 변수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내부 통제와 책무구조도 정비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예전보다 경영평가 기준이 훨씬 까다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예. NH투자증권 윤병훈 대표도 실적 성과는 좋지만 내부 통제 이슈가 같이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퇴근길 머니 마지막으로 다음 주로 예정된 금융권 주요 일정 등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간 순서대로 보시면 좀 더 편할 텐데요. 일단 월요일은 3.1절 대체 공휴일이라 우리 증시는 하루 쉬어가고요. 이번 주 핵심 변수는 중반부터입니다. 수요일 중국 양회가 시작이 되고 특히 목요일 열리는 전국 인민대표대회, 전인대에서 중국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가 공개됩니다. 시장에서는 지난해와 비슷한 5% 안팎이 제시될 가능성 보고 있습니다. 예. 같은 날 미국에서는 1월 무역 수지가 발표됩니다. 앞서 12월 적자가 한 달 만에 30% 넘게 급증을 했고 연간 기준 1960년 이후 최대 수준이었거든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벽 효과가 미미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또 우리 시간 기준 브로드컴 실적 발표도 나오는데요. 예. 엔비디아와 함께 AI 반도체 흐름 확인할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주 후반 금요일에는 미국 고용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예. 지난번 수치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졌던 만큼 이번 결과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군요. 네, 같은 날 국내에서는 2월 소비자 물가 지수와 12월 경상 수지도 발표됩니다. 네, 여러 지표들 잘 살펴보시면서 투자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퇴근길 머니 김수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